야, 많이 뭘 다들 준비해 오셨네. 저 진짜 준비 안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죠? 안녕 인사부터. 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우리 만났었는데 사실 만나지 못했고 줌으로 했었어. 맞아요. 한번 넘어갔어요. 우리 마스크를 꼭 쓰고 이렇게 락다운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 변종이 터져가지고 못 만났었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줌으로 했었죠? 맞나? 줌 했었나? 줌으로 했었어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했었나? 온라인으로 했었죠? 네. 맞나? 스토너 했어요. 스토너 했어요. 스토너. 스토너 했어요. 스토너 얘기하고 스토너 얘기 잠깐 할까? 네네네. 스토너? 네. 기억하세요? 어떤 그럼요. 책인지? 그럼요. 선명하죠. 그래요? 교수 남자분의 이야기. 책 좋았습니다. 책 좋았어요. 근데 리더님은 별로 그때 안 좋으셨다고 그때 얘기하고 두 분만 얘기하시는 걸로. 그때 카톡에도 올렸지만 그 인스타의 주책공사라는 곳에서 책을 리뷰한 글이 좀 떠올라서 올렸잖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뭘 인생에 뭘 기대하냐, 그냥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답답한 캐릭터잖아. 그죠? 그 스토너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사람 한 10개 먹은 줄 그러니까 그 알았어. 사람이 거기서 그 정리한 게 탁 와닿더라고. 사이다가 시원한 건 고구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마의 삶도 사이다의 삶도 모두 다 의미 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이제 다음 책을 뭘 할까 해서 이제 제가 추천한 거는 이제 오늘 할 어린 왕자. 제가 이거를 이제 읽자고 한 건 어린 왕자 다 알잖아요. 네. 우리 뭐 다 초등학교 빠른 애들은 빨랐으면 다 초등학교면 다 읽었어. 그리고 뭐 중학교 때 뭐 무슨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라 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두 번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번 아니면 두 번 다 보통. 근데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어린 왕자 너네가 나이 들어서 읽으면 다를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본 게 사실은 이제 애한테 책을 한번 읽어주다가 어린 왕자가 집에서 있어가지고 그때 동화책을 한번 읽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들 동화를 이제 읽어주면 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읽어주면 좀 흥미가 있고 한 것 중에서 이제 어린 왕자를 골라서 읽어주는데 몇 개 구절을 읽는데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다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네, 좋았어요. 어땠어요? 확실히 어렸을 확실히 때 달라요? 읽은 거랑은 좀 달랐어요. 다르죠. 네. 맞아. 제가 얼마 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법정 스님이 이거를 한 수백 번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 인생에 딱 두 가지 책을 고르시던데 어린 왕자를 꼭 넣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는요? 이게 화엄경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국경이 제가 또 헷갈리네. 그래서 꼭 한번 이게 또 이렇게 날 또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어린 왕자 읽어야겠다. 그래서 싶었죠. 이게 좀 알아보니까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많은 읽힌? 아니 그 언어로 번역된 책. 세계 각국의 네, 언어로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60개인데 6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아마 어린 왕자가 2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팔렸을 것도 같은데. 많이 팔리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또 자존심 있게 생각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읽으셨는지 뭐 많이 오늘 써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써온 건 아니고 기대해. 한 줄씩만. 기대를 하기 전에 네. 마음의 짐을 좀 덜고 가실래요? 좋죠. 제가 먼저 네. 생각해서. 어땠어요? 근데 저는 에릭님이 울컥울컥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눈물은 난 건 아니지만 진짜 옛날에 읽었던 거랑 사뭇 다르다. 제가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생각했었지를 먼저 생각했는데 뭔가 동화 맞아. 밝고 파스텔 톤에 뭐 이런 걸 책도 되게 이뻐. 맞아요.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 동화책처럼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도 예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읽는데 이렇게 우울할 수가. 약간 아니 이렇게 우울할 수가. 얘가 이런 말을 했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린 왕자 책은 너무 유명하고 좀 알잖아. 짤이 많잖아요. 짤도 많고 유명한 구절이다. 유명한 구절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근데 그 유명한 구절도 물론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구절 같은 게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제가 제일 마음에 담고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은 그 어린 왕자가 노을을 해 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슬퍼서. 그 초반에 나오고 맞아. 끝에 어느 별에 가든지 너는 좋겠다. 뭐 작은 행성에 갔을 때는 해 지는 걸 매일 많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좋아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는 그럼 계속 슬프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그렇게 노을을 보고 싶어 했나? 막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우울해, 막 불쌍해. 어려워가.
막 그랬어요. 그랬고 그런 생각고 다른 생각도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안 나. 그리고 그 재밌는 캐릭터 분들 있잖아요. 그 생성에 사는 왕이라든지 뭐 숫자 계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렸을 때 그걸 읽을 때는 그래 요즘 어른들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어른이 내가 돼요. 맞지. 그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야. 저 별이 주인 없잖아. 그럼 내가 가질 거야. 난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주인이 없어? 그럼 나도 가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깃발 꽂으면 내 거? 난 그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 보고 아유 어른들은 뭐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어린 왕자가 이상해. 막 다시 읽어보니 그 어른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뱀 있잖아요. 보아뱀? 보아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중간에 만나는 아무튼 그 뱀. 그 뱀의 상징도 저는 약간 좀 가슴이 아팠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작가가 본인의 다른 모습을 어린 왕자로 만든 거라면 그 사막에서 저는 그렇게 막 상상도 해봤었거든요. 왜 갑자기 어린 왕자가 탁 나타났을까 막 이럴 때 결국은 대입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만남이다. 결국은. 저도 그렇게 약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근데 그 보암뱀이라는 존재가 그 어린 왕자한테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함이잖아요. 자기 행성으로 돌려보내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에서는 죽음이잖아요. 그냥 죽음. 죽음을 어느 한 구석에 담고 계속 살아가는 나의 위안처럼.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모르겠어. 엄청 우울했어. 불쌍하고 막. 나오는 대사가 막연하게 이제 옛날에는 완전 뭐 이렇게 좋은 구절이었지 하고 생각했다가 막상 이제 책을 이제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걸 딱 만나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달랐어요. 그 길들여진다라는 부분도 예전에는 그 말이 너무 예쁘다라고만 그냥 막연히 그렇게 막 여우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개념 그 그치. 어떤 관계에 길들여진다는 건 반복적으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날 4시에 오면 막 계속 반복적으로 오면 그 시간을 그 사람과 지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다가왔어요. 아무튼 예전이랑 좀 정말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좀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읽히는데 나는 진짜 금방 읽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읽기도 했고 근데 생각할 거리가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읽는 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끝나셨나요? 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나? 아까 뭐 많던데? 아니야, 그 기억나는 구절도 얘기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뭐 감명 깊었던 노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명 깊게 감명 깊은 거요? 뭐 이렇게 딱 기억나는 구절이나 뭐. 너희는 아름다워도 텅 비어 있어.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어린 왕자가 꽃들 장미들 많이 있는 데 가서 정월. 너네는 아름다운데 텅 비어 있어. 왜냐면 너랑 나랑은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게 김하온이라는 그 래퍼 그 알아요? 래퍼? 걔가 썼단 말이에요. 가사 중에 하나가 그게 생각이 나서 했었어. 어머? 이건 어머라고 적어놨네. 뭐가 가고 너 좋았구나. 감탄사를 적어놓으셨어. 어떻게 읽으셨어요? 리더님 하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좀 길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걸 읽으니까 네. 어린 왕자는 어렸을 때 적었고 그 다른 행성마다 만나는 그 다른 직업을 가진 어른들은 지금 자라난 저 그치. 같은 거예요. 나지. 네. 근데 매 챕터마다 어린 왕자 그런 말을 해요.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줘야 돼. 어른들은 몰라. 막 어른들이란 왜 늘 그 모양이야? 막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어떤 불만? 막 이런 것들이 한 줄씩 다 있어요. 챕터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았어요. 챕터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은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항상 설명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노래가 띵 생각나냐면 어른들은 몰라요 하는 그 노래가 갑자기 그러네. 아무것도 몰라요 띵 계속 머릿속에 그래서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어렸을 때 그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다 아는 척 하던지 아는 게 뭐야? 막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 아직 아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것 같다. 그 마음이 어린 왕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럼 우리 부모님 그랬지. 너도 애 낳아서 키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애 낳기만 다 알게 돼. 그래서 그 말이 어른들은 몰라 왜 늘 이 모양이야.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 구절들이 챕터마다 다 있길래 그래서 딱 모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 이렇게 한 장 분량이 나온 거 A4로. 아 나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어린애였을 때는 어른들을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그럼 다 어른이 된 상태에서 어린 왕자를 보니까 얘는 다 알고 있는 건가? 나는 몸만 자란 어린 왕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버랩이 계속 나와 자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얘가 만난 어린 왕자가 만난 어른들 뭐 건축가 회계사 뭐 그 사람들 다 나갔고 어린 왕자도 나갔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건 늘어났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잃었다. 뭐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알아가는 어른. 그런 의미, 그런 느낌이지. 네. 맞지. 그러니까 어른들 얘기 막 어른들이란 정말 너무 이상하군.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군. 이런 말 그런 게 챕터별로 나오죠? 네, 챕터마다 다 네,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14챕터가 챕터 14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한 어른만 우스꽝스럽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린 맞아, 왕자가. 등 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가로등 지킴이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보살피고 있다고. 그거 듣고 나는 무엇을 보살피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나의 모든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들, 사물이든 생물이든 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있나? 아끼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호주 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 시간을 쓰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뭐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 되고 이런 조금은 더 계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당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더 잔업하고 뭐 초과 업무하고 막 야근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들으니까 자기만이 저 사람만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보살피고 있다. 그 순간 강아지를 키우는 카타리나 님이 자기 왜 다른 걸 보살피고 있구나. 그 또 에릭님 자기 왜 애기들을 보살피고 있구나. 나만 보살피고 있나? 남편. 근데 그게 그 생각을 100%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 진짜 남편을 100% 보살피고 있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저도 무언가를 보살핀다든가 에릭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나를 보살피기 위해 하는 일 아닌가?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제 이기정 유전자 얘기를 또 해야 돼. 맞아. 꼬리를 물고. 챕터 23에 나가면 우물가로 걸어가야 돼. 그치. 거에 대해서 네. 그 53분 동안 우물가로 가면 우물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고민하죠. 근데 거기서 어린 왕자는 나는 53분 걸어가서 우물 가서 물을 마실 거다. 그치. 근데 나는 거기서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안 걸어가지? 거기서 나 아직도 어른이 아닌가? 어린 왕자는 아직도 레벨이 그거 되게 중요한 그거 되게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는데 네. 거기서 옛날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이제 고기를 막 낚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낚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어디서 할 거냐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낚시만 한다고 하니까 나 같으면은 그거 한 마리 어떻게 해가지고 팔아 한 마리당 얼마 해가지고 팔 텐데 그럼 그거 팔아서 뭐 하시게 돼? 그거 팔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지 막 이러니까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 돼? 뭐 부자 되면은 좋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럼 부자 돼서 뭐 하냐고 부자 되면은 그냥 일도 안 하고 낚시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지. 나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근데 결국은 나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 행성에서 만난 술주정뱅이랑 약간 좀 비슷한 맥락 아니야? 잊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맞아. 뭘 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술 먹는 걸 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뭐가 그죠? 부끄럽냐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그죠?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사실 많잖아요. 어린 왕자에. 근데 거기서 항상 저도
저도 카타리나님처럼 이렇게 계속 보는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말 너무 흔한 말이기도 한데 너무 당연한데 너무 진실이고 우정, 사랑 막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족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멤버들은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듣고 흔한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이렇게 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방 읽었는데 생각을 더 오래 읽은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이런 책이 많지가 않아 사실은. 그렇게 읽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그 꽃을 만나는데 그 꽃 그 만났을 때 그 구절이 있어요.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씨앗이 싹을 틔웠다 이러면서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 연인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연인이나 뭐 이렇게 가벼운 인간관계라고 받았다면 이제 이게는 좀 이렇게 자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가 싹이 자랐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만난 거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걔를 이제 길들여 가는 과정, 그리고 걔가 막 투정 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또한 이제 뭐 나도 이제 그 꽃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그게 아예 맥락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느낌이.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여우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어디 있어 이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그거 그렇게 나를 찌르더라고. 사람들 속에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있죠. 사람 많지. 많은데 많죠. 혼자 왠지 그게 더 외롭잖아 오히려. 맞아요. 그게 딱 튀어나오더라고. 물론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뭘 강조해?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에도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울 때 있잖아요. 그치. 여우가 길들인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한 설레임? 기다림? 이제는 이제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함이라. 저는 그러니까 온전히 기다린다라는 게 이제는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락을 한번 하고 야 내일 4시에 만나. 그러면 아무런 기기가 없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사람 생각만 한다. 기다려야 되니까. 이 사람 오나 안 오나.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도 오게 좀 늦는 건가? 기다리잖아요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 계속 그냥 핸드폰 보고 있다가 오나 보다 바로 연락하면 돼. 어디야? 막 이러잖아. 바로 전화. 너무 쉬워져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기다림이란 게 없어. 그 예전에 제가 그 황지우 시인 한번 그 시 한번 올리지 않았나요? 그 카톡에 제가 책 보다가 거기서 좋은 시 있다고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그 내용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방에서 이제 사람 기다리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 사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정말 이 내용이 이 여우가 말한 우리가 이제 4시 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진다는 그 감정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가 그래서 떠올랐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저 그 시를 읽었었고 그 다음에 만추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 왜 탕웨이랑 현빈 나오는 거. 그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그 시가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탕웨이가 현빈을 기다리는데 카페 같은 데서 계속 이렇게 문 열린 소리는 들리고 탕웨이는 이제 거기 보는 것 같고 온지 안 온지 모르겠는 그 얼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 누군가를 온전히 그 사람에게 기다린다는 그런 게 이제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네. 예. 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들 다 어느 정도 다 이제 다 뭐 예상 가능하고 한 건데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이 동화를 완전히 부실게요. 이거는 좀 네. 저도 좀 요번에 듣고 굉장히 놀랐던 건데 이거를 이제 어린 왕자를 찾아보다가 본 블로그나 책이 있어요. 일단 누가 어린 왕자를 죽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관련해서 이제 그걸 온라인으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없더라고요, 이북으로. 그래서 주문을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자료를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 책은 생각보다 이런 소년 동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 코드가 들어가 있는 소설이에요. 뭐 잔혹동화지. 네, 약간 잔혹동화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 누가 어린 왕자를 죽였는가에 대한 책, 이게 일본 작가가 쓴 건데 거기에 이제 요지는 이제 그거예요. 학대. 그러니까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꽃은 이제 1차 가해자입니다. 꽃은 왜 1차 가해자냐면 이제 거기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버린 꽃은 자신의 잘못을 어린 왕자 탓으로 돌리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너 탓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신적 학대인데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죠.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나가 이런 거야. 나 기침하는데 빨리 바른 말 갖고 와야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리고 나서 호감이, 어린 왕자도 호감이 있지만 좀 의심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죠. 그러면서 좀 얘를 좀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를 하지만 그래 뭐 결국은 네 알았어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다가 얘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꽃이 응석 부리지 않고 행복하길 바래 이러면서 전혀 쿨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멘탈을 장악한 거예요. 어린 왕자. 얘에게 죄책감을 어떻게 보면 심어준 거거든. 떠나기 전에. 보통 이제 가해자들이 하는 이제 그 정신적 학대를 하는 가해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래요, 이게. 꽃이 하는 행동이. 그러면서 이제 어린 왕자가 1차 가해를 받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차인데, 2차 가해자, 얘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우예요. 여우는 이제 2차 가해자이기만 하면서, 2차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잘못된 이제 카운셀링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굉장히 감명 깊었던 길들인다와 관계를 맺는다.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길들인다와 관계를 맺는다를 얘가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야. 길들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상하 구조가 있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건,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로 말하면서 너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가 꽃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너가 길들였기 때문에, 너는 꽃을 길들였기 때문에 너에게도 꽃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면서 결국 걔가 떠나왔지만 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구조들이 몇 개 있잖아요. 봤을 때. 그러면서 근데 더 웃긴 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반대로 얘기해보면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면 뭐 누가 가정폭력이라든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사실은 너가 상대 가해자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학대하니까 중요한 건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카운셀링을 바꿔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카운셀링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원래 다 그래. 뭐 그런 식으로 기호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학대. 그치, 사랑이라 매라는 약간 그런 개념.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더 나가서 이제 어린 왕자가 약간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이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양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양을 그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양을 그려주는데 나 이제 그 이후에 물어보죠. 이 사람한테 양이 작은 꽃도 먹을 수 있냐. 그쵸.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는 내심 꽃이 문제였던 걸 알고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라는 것도 알고 그 양이 꽃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를 도와달라면서 양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그려줬는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상자 안에 그거를 숨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소름 돋아. 네, 그래서 그랬다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말로 가게 되는데 자기의 행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꽃을 만나러. 그쵸. 그러면 이게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더 학대를 받지 않을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꽃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작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신적 학대를 받아서 뱀에게 사실은 자기가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 뒤에는 뭐 더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어린 왕자를 만나면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뭐 마지막 구절이 좀 다르게 읽히긴 해요. 그 보아뱀이 그 보아뱀에 들어가 있는 그 코끼리 얼굴을 잘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그 보아뱀이 자기 엄마다 그런 거에 좀 눌려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거를 형상화했다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당시에 뭐 시대 상황을 뭐 표현하면서 그 당시에 유럽의 상황 뭐 이제 그런 거를 뭐 보아뱀에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이 완전히 다른 소설인 거야 이게. 그치.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린 왕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책도 생각나요. 앨리스 죽이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동화에 나오는 뭐 백설공주든 뭐 많잖아요, 동화에. 그거 다 반대로 된 잔혹동화 솔직히 많잖아요. 알고 보면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었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알고 보면 백설공주도 겁탈을 당한 것이었고 막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책들도 많은데 이게 좀 그런 해석을 들으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해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심리와 접목해서 뭐 하나의 해석이라고 그렇죠. 보는 건데 흥미롭다는 굉장히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신과 분석을 전공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쪽 관련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의 관계가 아마 눈에 더 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대사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어린 왕자가 꽃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가능하구나 이러면은 또 이제 그 상대티 베리의 실제 살았던 이제 그런 생을 이제 한번 들춰볼 수 있는 거지. 얘가 진짜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좀 약간 좀 학대가 있었 정신적인 약간 그게 있었나.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정말 이게 이런 해석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 있는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우리가 무슨 책을 읽든 다 똑같이 느낄 수 없고 맞아요. 아까도 우리 어린 왕자를 읽었지만 자녀분이 생각이 났고 난 뭐 본인은 누구를 케어하고 있나를 생각을 하셨고 뭐 저도 저 나름의 뭐 해석을 한 것처럼 다 각자의 갖고 있는 경험이나 뭐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충분할 것 같은데?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에릭님. 네. 다양한 시각. 오늘은 이만하죠. 마무리해야겠네요. 마무리하고요. 다음 책 우리 또 정해서 하고 살라님도 같이 오셨으면 다음에 좋겠네요. 꼭 너무 같이 멀리 봐요. 계셔 지금. 다음에 또 다음에 같이 끝낼게요. 네. 끝. 안녕. 안녕. 끝.